북한이 얼마 전에 신형 공대공 미사일을 공개했고요. 조기 경보기를 공개했습니다. 한 종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그리고 나머지 두 종은 장거리 순항 활공 폭탄이어가지고 충격을 줬는데 특히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실사격 장면도 이걸 공개해서 현실적인 위협으로 봐야 되고 결코 이것을 뻥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뻥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유튜브에 한 번도 안 하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문제로 돌아와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파키스탄이나 이런 쪽에 쓰는 게 대부분 이제 중국이나 이런 쪽 무기 체계고, 이런 무기 체계는 북한하고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 카디즈를 가장 많이 침범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제 전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는데, 예전에 제가 이런 영상을 한번 만들었었습니다. KF-21 vs J-20 이렇게 해서 뭐 우리가 아직은 안 되지만은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될 수 있다고,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J-20은 고사하고 친 J-10C를 과연 어떻게 상대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KF-21하고 중국 J-10C하고 비교를 하면 어떨까요? J-10C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게 1970년대부터 굉장히 오래 만들어진 건데 초반에는 중국 기술자들이 이스라엘 와가지고 이스라엘 라비 전투기를 달라고 유명하죠, 하고 라비. 이랬는데 실제로는 러시아 기술을 받아가지고 완성을 했으나 이 완성이 굉장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라비하고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크게 연관성이 없나요? 지금 공개된 자료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술진들이 이스라엘 방문해가지고 라비에서 기념사진 찍은 정도까지 확인이 됐으나 세부적인 디테일을 보면 전부 다 달라요. 길이, 크기, 비율이라는 거 달라서 아이디어를 줬다. 현대 공중전 4세대 전투기 특징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가르쳐준 것은 맞다. 아이디어까지. 그리고 이 개념을 잡는 것도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델타이를 선택하고 카나드를 하게 되고 이게 이스라엘을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완성된 거는 원래 러시아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레이더라든가 이 엔진까지 완성했으나 J-10C의 경우에는 대규모 개량이 이루어진 편입니다. 우선 공기 흡입구가 DSI, F-35에 적용된 공기 흡입구를 만들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장도 작게 나고 스텔스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레이더 전파를 좀 더 잘 감소시킨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발달된 전자전 센서 같은 게 추가로 장착돼 가지고 스펙트라나 우리 KF-21 통합 전자전 장비와 같은 이런 것들이 장착돼 있고, 무엇보다 A사 레이더가 장착돼 있는데 A사 레이더의 TR 모델 수는 약 800개 정도로 추산이 돼서 그 라팔 전투기라든가 아니면 F-16V 버전과 비슷한 정도의 그 출력이나 탐지거리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는 1000개 넘잖아요, KF-21은. 1000 땡땡개입니다. 4.5세 전투기로 봐줘야 되는 것이 맞다. 왜냐면 J-10C를? 왜냐면 장거리 레이더라든가 통합 전자전 시스템 A사 레이더를 갖췄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이제 같은 4.5세 전투기라도 KF-21과 J-10에 비교하면 기본적으로 단발 엔진과 쌍발 엔진이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J-10의 그 WS-10 엔진은 성능 개량을 한다고 하지만 이제 뭐 원래 TVC도 난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고 J-20과 J-30 두 개만 할 것 같죠. 단발 전투기 때문에 무장 탑재나 항속거리, 기동성 같은 게 KF-21 우수합니다. 물론 아무것도 장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KF-21 자체 무기가 좀 있고 하니까 더 둔할 거라 생각하지만 무기를 탑재했을 때 추력대 중량비 중요한. 왜냐면 단발 엔진은 무기를 많이 탑재할수록 이런 추력대 중량비가 떨어져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중대에 나갔을 때 기동성은 KF-21 우수하고, KF-21이 완벽한 스텔스 전투기는 아니지만 저피탐이 뛰어나죠. 물론 내부 무장창이 완성되는 버전이 가야지 완벽한 스텔스겠지만 그래도 저기 레이더를 할 때 방해된 정도 혹은 잘 보이다가 왜 갑자기 잠깐 안 보이다가 이럴 정도의 상황은 된다. 이번에 라팔에 어떻게 보면 체면을 구겼잖아요. 만약에 라팔 대신에 우리 KF-21이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아직 KF-21은 우리 공군에 배치도 안 된 지금 테스트 중인 전투기지만 그래도 저 이런 거 여쭤보고 싶거든요. 기본적으로 라팔 전투기보다 KF-21이 우세한 성능을 가진 건 맞습니다. 같은 4.5세 전투기, 그 다음에 같은 A사 레이더를 탑재하고 무장도 미티어 미사일로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KF-21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A사 레이더의 등급이 다르고 A사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라팔 전투기에 달린 RBAA 레이더는 갈륨 비소 소자를 가진 송수신 모드 TR 모듈이 880개. 근데 KF-21은 지라 갈륨 한 단계 더 발전된. 근데 이 지라 갈륨 같은 경우에
경우에는 군용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고 휴대폰 충전기 중에 노트북도 충전되는 고속 충전기 이런 네. 거 하면 항상 GAN이라고 써 있습니다. 네네, GAN이라고. 이게 지라 갈륨 네, 반도체 소자를 써서 훨씬 더 큰 열을 견딜 네,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출력을 더 높일 수 있고 그래서 한 단계 더 진화된 소자로 1000 땡땡개가 소자가 있기 때문에 네. 레이더 성능이 더 우수하고 네. 같은 통합 환경 기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제가 앞서 말한 그 출력대 중량비도 라팔보다 더 우수합니다. M88 엔진보다 F414 엔진이 더 출력이 좋죠. 마지막으로 미래 확장성이 라팔보다 훨씬 우수하기 때문에 라팔도 이번 사건 때문에 F3R 버전에서 F4, F5 버전 만든다고는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기본 형상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네. 다만 반대로 KF21은 기본 형상이 5세대의 규칙을 좀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투자와 관심을 가지고 연구 개발을 하면 충분히 더 성능 격차를 벌릴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그 엔진을 국산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엔진 국산화가 필요하고 제가 보기엔 엔진 국산에 대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가까운 시기에 나올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엔진 국산화뿐만 아니라 이번 인도와 파키스탄 공중전에서 이제 라팔이 떨어진 이유를 철저히 분석해서 KF-21 어떻게 하면 미래 공중전에서 살아남을지 이런 것도 조금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요, 북한이 얼마 전에 신형 공대공 미사일을 공개했고요. 북한도 AWACS 조기 경보기를 공개했습니다. 지금 이 파키스탄이 이렇게 잘 싸운 걸 보면 이 둘을 잘 조합하면 꽤 야무지게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증거로 보여줬거든요. 북한 요 신형 공대공 미사일과 이 북한 조기 경보기 조합, 이거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최악의 경우에는 이 파키스탄의 성공을 북한이 모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파키스탄과 북한 관계가 어떻습니까? 이 핵무기를 공유할 정도로 사이가 네, 깊다고 네, 하는데 네. 최우선 우방인들가 중간에 중국이 끼어 있잖아요. 이게 또 상관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김정은이 공군기지 훈련을 갔다가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미그 29 전투기 네. 도입된 지 이것도 거의 40년 돼가요. 네. 뭐 북한 기준으로는 최신형 전투기인데 네. 처음 보는 미사일이 3종 있었습니다. 한 종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그리고 나머지 2종은 북한판 SB-1, 2라고 볼 수 있는 장거리 순항 활공 폭탄이어가지고 충격을 줬는데 특히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실사격 장면도 이걸 공개해서 네, 네. 이제 이런 북한판 아날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운용되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미 2021년에 네. 그 북한이 무장 장치에서 발견해가지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네. 북한판 암란과 북한판 IRS-T가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모양만 같은 거예요? 아니면 속도 다 똑같은 비슷한 거예요? 그것은 발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네. 북한이 물론 뻥을 많이 치죠. 네. 사기를 많이 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북한도 전력 증강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공중전에 대한 개념, 기본적으로 엔지니어링 지식은 뭐 사상이 바뀐다 해서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거 발전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위협으로 봐야 되고 결코 이것을 뻥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뻥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이 5월 18일 기준인데 네. 유튜브에 한 번도 안 하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번 북한 김정은의 공군기지 창간 훈련 시청에서 북한은 지상에 전시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있는데 실제로 미그 29가 발사한 미사일은 지상에 전시된 미사일과 다른 거였어요. 다른 거였어요? 지상에 전시된 미사일은 PL-12 중국산 중거리 미사일과 굉장히 비슷했고 공중에서 미그 29가 발사한 미사일을 보면 앞에 카나드가 좀 더 크기 때문에 PL-11 그러니까 중국이 최초로 설계한 그 아스피델을 개량한 능동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식별이 됐어요. 이미 북한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우리나라보다 먼저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먼저 개발하고 한번 버전을 만들어보고 개량형을 이번에 내놨다. 그 다음에 실사격까지 한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초기 버전에 대한 실사격을 했고 지상에서는 개량형을 내놨기 때문에 이 개량형도 곧 나오고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간 것이 사실이다. 사실이다. 조기 용부기도 우리나라보다 먼저 만들었잖아요. 물론 조기 용부기를 그냥 만들었다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북한 그 조기 용부기의 특징을 보면 인도라든가 러시아에서 사용하는 IL-76 조기 용부기랑 비슷한데 속은 전혀 달라요. 콘솔이나 이런 게 민간 컴퓨터를 대량으로 사용했고 특히 마치 김정은이 앉아서 지휘할 것 같은 거대한 공간 스크린에 그 공간을 다 잡아먹었는데 네. 이게 효율적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김정은이 불안하니까 공중작전도 자기가 다 지휘하겠다 비행기에 타서 이런 개념을 가진 거는 좀 북한만의 독특한 거거든요. 레이더 성능
성능의 경우에는 물론 북한의 레이더 성능이 우리나라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뭐 400km, 500km 이렇게 탐지를 못해도 평양과 서울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 휴전선에 떠서 하게 되면 네, 휴전선에 떠서 하면 이제 거의 우리 충청도까지 감시를 할 수 있을 거고 아마 김정은은 쫄보이기 때문에 그런 건 하지 않겠지만 평양 상공에 띄운다 해도 그 휴전선에서 바로 넘어오자마자 알 수가 있는 이렇기 때문에 위협적이고 여기서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북한이 데이터 링크를 과연 가지고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 파키스탄 걸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인도는 이걸 못했기 때문에 피해가 있었던 거고 파키스탄 이걸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어떨까요? 요게 대해서는 현재까지 말하면 우리나라의 007 같은 분이 좀 와서 정보를 얻어주시면 네, 좋겠는데 네, 네. 정황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또 예전에 말레이시아 방산 전시회에서 북한 무기체계 판매하는 책자를 이런 것들 얻었는데 네. 글루콤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와요. 일명 글루콤 스캔들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미 북한은 10년 전부터 SDR, 소프트웨어 디파인 라디오라든가 이런 발전된 무전기들을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의 통신 기술에 대해서 결코 얕잡아 보면 안 된다. 물론 제가 너무너무 과장을 해서 말씀드린 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공개 정보를 분석하고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게 추정일 수도 있지만 항상 최악을 대비해야지 당연하죠. 이게 경계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중요해요. 저도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최악을 상정해 놓고 해야지 그나마 실전이 벌어졌을 때 대처를 할 수 있거든요. 쟤네는 저 정도도 안 되겠지라고 하면 큰 코 다칩니다, 사실.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를 해서 북한 김정은이 러시아나 중국의 투자나 지원을 더 받는다면 조기 경보기랑 미그 29에 대한 중거리 미사일 조합해서 우리나라 수원 공군기지나 강릉 공군기지에서 이륙하는 우리 공군기지 상태에서 선제 공격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KF-21은 그럼 이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KF-21이 네트워크 문제, 북한의 신형 문제, 그다음에 중국의 J10 문제 굉장히 많은 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문제들의 종류는 여러 가지면 솔루션은 한 가지입니다. 네. 제가 앞서 말해서 미래 공중전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했을 때 적이 나를 못 알아보게 하고 적이 내가 공격한지 알 수 없게 만들면 됩니다. 그럼 이제 빨리 스텔스하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단순한 스텔스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그리고 스텔스를 개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한번 설명했죠. 락스라고 하는 KF-21의 미래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카이가 준비 중인데 이게 KF-21EX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KF-21의 적피탄 성능, 확장형, 스텔스 성능 강화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궤도 위성 통신이 있습니다. 저궤도 위성 통신 같은 경우에 최근에 지금 뭐 스타링크 유명하잖아요. 네네네. 요거를 국내에서 시도를 하려는데 단순히 스타링크 위성 같은 걸 국산화하는 게 아니고 군용으로 쓰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실시간 레이더 탐지 정보를 아주 빠르게 교환할 수 있으면 전투기랑 전투기 간의 그 정보 교환이 빠르면 이제 미사일을 마음대로 쏘고 마음대로 탐지하고 그러니까 내가 A 전투기는 탐지를 하고 B 전투기에 미사일 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되는 거예요. 링크 16이 발전된 데이터 링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TDMA라고 C분야를 분할 방식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적의 위치를 뜨게 하는데 10초 정도 초음속 미사일, 초음속 전투기 같은 경우에 요 동안에 피할 수 있잖아요. 10초면은 뭐 네. 저쪽 가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10초보다 조금 더 긴데 그런데 이렇기 때문에 요 기간과 데이터의 양을 위성 통신을 통해서 극복해서 엄청 대량으로 할 수 있으면 거의 레이더를 쓰는 것처럼 할 수도 있는 거죠. 요게 있고 그 다음에 AAP 무인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모듈형 무인기로 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제일 주목하는 것은 기만입니다. 최근에 영국에서도 스톰슈드 무인기 같은 걸로 해가지고 제밍 무인기 같은 게 나오는데 단순히 제머를 해서 방해 전파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무인기가 KF-22처럼 전파를 발산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적이 속으면 미사일을 먼저 쏘고 위치가 드러나면 우리 KF-22 공격을 하면 되는 거죠. 이런 기만기를 대량으로 운영해서 혹은 기만기를 사용해서 이제 적을 완전히 알지 못하더라도 전투기 레이더를 속일 수 없더라도 미사일 레이더를 속이기 훨씬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뛰었다가 이 AAP 무인기가 미끼가 돼서 몸빵을 하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 KF-21 성능이 생존성이 훨씬 더 발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라팔 대신에 KF-21이 들어갔다면 어땠을까? 제가 이거 여쭤봤잖아요. 근데 만약에 라팔 대신에 F-35A가 들어갔으면 어땠을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동공군이 운영했으면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이야기를 할 만한 게 스텔스 전투기가 무적의 전투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다는 게 결국에는 난반사랑 흡수를 사용하는데 스텔스 전투기는 특정 각도에서는 일반 전투기보다 레이더 전파가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비행기를 할 때
아 이게 잡음인가 혹은 뭐 갑자기 뭐 오류가 생긴가 이렇게 착각하도록 레이더 위치를 보고 내가 잡음에 숨길 수 있도록 요리조리 숨겨서 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패턴을 랜덤하게 해가지고 아 이게 정기적으로 딱 잡힌 게 요놈이 스텔스 전투기가 이렇게 잡히지 않도록 합니다. 레이더의 감도를 무조건 올린다 해가지고 스텔스기를 잡을 수 없는 이유가 이건데 이런 기술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전자전이 완성돼야 되고 사실은 한국도 조금 더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북한의 미사일 기지라든가 레이더 사이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촘촘하게 파악을 하고 이동하는 것도 파악하고 해서 저기 어디에서 레이더를 쏘는지 요거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F-35나 F-22, J-22든 스텔스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이 극대화되는 거죠. 코소보 전쟁이 있을 때 네. F-117 추락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 이 마지막 주제가 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KF-21을 만들고 있는 제조사 카이의 AI 파일럿 문제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초 보도한 언론사의 주장으로는 미국의 S사에 대해 그 S사가 만든 AI 파일럿 프로그램을 이제 한국의 중개업체가 이제 카이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게 보도의 내용이었고, 네. 문제 제기 내용은 이제 프로그램 금액이 비싸고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어서 내부 반대가 있었다. 이런 것들이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제조업체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도된 다음날 카이에서는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정당한 계약과 금액을 가지고 정상적인 절차를 가지고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으며 실드의 이런 계약 내용에 대해서 방송사 측이나 이런 언론사 측이 좀 더 확대 해석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가지고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네네. 누구 말이 맞나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확인이 필요한 내용까지는 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AI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것 자체가 사실 요즘 AI가 뜬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죠. 어느 정도 가격이 정상 가격인지 논쟁이 좀 아직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요, 저. 그리고 AI를 만드는 프로그램과 AI의 데이터는 전혀 별개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고 관리할 것인가 요게 논쟁이 있고 그 다음에 이 AI 프로그램 이 구매한 거 말고도 여러 가지 AI 파일럿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고 카이도 자체적으로 갖고 국내 업체들도 있어요. 수입산 그 다음에 국내 업체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교통정리를 할 것인가 이걸 좀 지켜봐야 되고 아, 네. 만약에 이제 이런 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하면 아마 이제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뭐 단순히 이게 방산비리다 아니다 이제 그 언론사의 오바다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후속 보도를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저희 김민석 특파원님 모셔서 이번 인도 파키스탄 무력 충돌 과정에서의 공정적 문제,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교훈을 삼아야 될까 이런 얘기도 했는데 결국 아직까지는 전쟁은 사람이 하는 거다. 맞습니다. 예, 그 그리고 사람의 머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머리가 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가 북한의 기술을 폄하하면서 야 얘네는 이런 거 안 돼. 이게 아니라 훨씬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는 인도를 어떻게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는가 우리가 지금 봤거든요. 우리는 적어도 이런 꼴은 안 당해야 되니까. 물론 그 중국의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막 조롱하고 난리가 났어요. 뭐 무슨 뚜룩성도 개조해가지고 인도를 조롱하고 있지 않나 뭐 네. 틱톡이나 이런 데서 자기들의 전투기들이 뭐 최고다 이렇게 자만하지 않습니까? 그 자만이 중국을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네. 우리 전투기의 자랑스러운 점, 우리 방위사들이 자랑스러운 점에서 자부심을 가지되 긴장감도 같이 가지고 이 지원과 노력을 해주고 아 우리나라 전투기가 최고야, 우리나라 미사일 최고야. 아 저는 이 부분도 맞고 사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반면에 한편으로 계속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방심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좀 지켜봐 주시고 네.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 여러분들 실전에서는 준비한 자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아이템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